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철학과 대학원생으로 바쁜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여러분께 잠깐 들러서 요 책은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싶은 책이 있어서 잠깐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제가 대본도 없어요. 그냥 짧게라도 소개를 해야겠다 싶은 책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 꼭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되게 그래도 꽤 많은 철학 교양서들을 읽어왔는데 제가 읽은 대중을 상대로 한 철학 교양서 중에 제일 웃긴 책이었어요. 제가 추천사를 쓰느라고 이 책을 미리 파일로 받아서 읽어봤는데 그 파일로 읽는 동안 얼마나 많이 낄낄댔는지 이게 유머 코드가 맞으신다면 진짜 웃긴 책이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읽은 철학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에도 그 얘기를 썼거든요. 이렇게 깔깔대며 읽은 철학 교양서는 처음이다. 웃기고 진지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읽기 시작했다가 어느새 삶을 무겁게 돌아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좀 느긋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토드 메이라는 철학자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윤리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색을 해보는 그런 책이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아이카드 걸어둘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 책도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그런 윤리학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었는데 이 책의 어쨌든 메인 테마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품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품위는 도덕적 품위입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였는데요. 이 책에 대한 친구 같은 책이랄까? 응답 같은 책이랄까?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이 토드 메이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책 제목 말씀드릴게요. 책 제목은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입니다. 이 책 제가 추천사를 썼지만 광고 받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겨울서점 책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한 3년 전부터 책 광고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사를 쓰려고 읽었다가 너무 많이 웃어서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 넷플릭스 드라마 굿플레이스의 제작자가 쓴 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의 감수를 이 토드 메이라는 철학자가 했었어요. 제가 이 책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굿플레이스를 아직도 안 봤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이걸 소개해놓고도 댓글에 이제 굿플레이스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안 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굿플레이스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굿플레이스의 제작자가 쓴 책이고요. 이분의 그 이력이 참 재미있는데 일단 마이클 슈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제작을 했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일단 더 오피스, 브루클린 나인나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 굵직굵직한 프로그램에 제작을 했었던 그런 분이고 에미상도 2번 탔고요. 그리고 굿플레이스를 제작을 하면서 이 토드 메이와 인연을 맺으면서 윤리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철학자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철학을 주제로 하고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아주 출중한 제작자이자 작가란 말이죠. 자신과 자기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서 마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줘. 내가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또 끔찍한 선택이었어.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에는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분이 본인이 철학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평범한 한 개인, 평범하진 않은 것 같지만 이 개인의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윤리학 공부를 해본 거예요. 감수를 맡은 토드 메이가 중간중간 계속 등장을 해요. 대화의 상대로 혹은 농담의 상대로 등장을 하는데 이 토드 메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윤리학적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동시에 이 책이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일단은 이 전체 챕터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 아주 오래된 철학의 고민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철학의 고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친구의 얼굴을 때리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아주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뭐 트롤리 문제 유명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윤리적 입장들, 그러니까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가지의 윤리학의 매우 큰 줄기들을 제가 지금 그 철학자 얘기하니까 좀 긴장하셨을 수 있는데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술술술술 읽기를 일단 써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는 대충 이런 뜻이다. 토드메이한테 맞냐고 물어봤는데 토드메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막 이런 어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대단히 뭐 학문적인 윤리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윤리학의 아주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입장을 우리 삶의 입장에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2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직도 어렵다. 그래서 1부를 통해서 세 가지 무기가 우리가 생겼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3부 슈퍼인간 되기에서는 이런 것들 있죠. 아이폰 새로 샀구나. 멋있네. 근데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저도 또 여러분도 독자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윤리적 결정은 어렵다.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챕터도 있어요. 실존주의적 답변이란 챕터인데 이런 또 다른 이제 함께 살펴볼 만한 윤리학적인 입장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나름 자신이 발견한 답,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나마 어떻게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내린 답변을 이제 마무리로 하면서 이 책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미덕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웃기다는 것입니다. 진짜 개웃겨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좀 품위 있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다기에는 너무 제가 깔깔대며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쉴 새 없이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농담을 안 하면 죽는 사람처럼 농담을 해요. 근데 이 농담 코드가 영미권 농담 코드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농담 코드인데 이게 안 맞으시는 분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잘 읽는 좋아하는 유머 코드여서 얼마나 웃으면서 봤는지. 특히 앞부분 쪽에 농담이 진짜 많아요. 챕터 3개 중에 챕터 1에 농담이 진짜 많고요. 뒤에 갈수록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웃겨서 계속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챕터 1을 돌파시킨 다음에 챕터 2, 3 넘어가면 농담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요. 진지한 고민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끝까지 읽게 만드는 솜씨가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훌륭한 미덕이고 이 미덕이 되려면 내용이 충실해야죠. 그냥 웃기기만 하면 그냥 웃기기만 한 책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나름대로 이 사람이 윤리적 고민을 실제 삶에서 진짜 많이 했고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이게 책에서 티가 나고 이 사람이 굿플레이스를 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고 그 진지한 고민을 그냥 고민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토드메이한테 많은 걸 물어보고 본인이 직접 어떤 도덕 철학자들, 윤리학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웃기다는 게 미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째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저자 자신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솔직하게 독자들에게 밝힌다는 점이 이 책의 또 훌륭한 미덕이고 그리고 철학자의 검수를 거쳐서 어떤 나름대로의 체계와 그런 것들에도 신경을 썼다. 정확한 내용의 전달에도 신경을 썼다라는 것도 당연히 갖춰져야 하는 미덕이고 이 책이 나름대로 열심히 훌륭히 해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윤리학 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뭐
학부 다닐 때 그냥 수업 들은 게 다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읽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을 잘 따라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 네 번째 미덕을 얘기를 하자면 삶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윤리학 책들이 매일의 실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에 장벽이 생기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 매일매일의 너무너무 구체적인 일상들과 자신의 삶의 고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삶에 아주 밀착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 미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삶이라는 건 참 이렇게 정의가 다양하니까 여기서의 더 좋은 삶이라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철학이라는 뜻이겠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적어도 내가 내 나름의 삶의 기준을 잡고 좀 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미권의 유머를 좋아하시는 분들, 웃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금 취향이 맞을 수 있겠다. 유머 코드가 다른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되게 웃으면서 읽었는데 여러분의 유머 코드와 맞기를 바라요. 하지만 다 같을 순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유머 코드가 맞으신다면 엄청 웃으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랑 같이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드메이 이 책 아주 진지하게 써놨는데 이 책에서 이미지가 다 깨져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같이 읽어보면 시너지가 2배로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고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겨울 서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영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